저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떠납니다. 천주교의 오류들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 가지고 이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 전하려는 노력을 이 사회가 인정해 줄 것을 믿습니다. 1866년 9월 5일 조선의 복음을 전하고자 들어왔으나 대동강가에서 순교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그의 나이 27세였다. 그 순수한 복음을 위한 자기 자신의 어떤 재물됨, 하나님 앞에 일생을 바쳐진 어떤 그런 헌신의 정신,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 회복이 돼야 안 되겠나. 토마스 목사의 순교야말로 우리 특별히 계신 기독교 순교의 효시를 이루면서 결국 오늘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원초적으로는 이 토마스 목사의 순교에서 그 연원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한국의 기독교가 주로 관서지방, 특별히 평양을 중심해서 교회가 많이 왕성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 순교의 그 정신 그리고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흔히들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다.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순교자 기념관. 순교의 정신을 기념하고자 1989년에 세워진 이곳은 순교의 역사가 곧 한국 기독교의 역사임을 깨닫게 한다. 순교자 기념관 입구에 펼쳐진 김학수 화백의 토마스 목사의 순교.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토마스 선교사의 짧고도 강한 삶을 보여준다. 한국화의 대가인 김학수 화백. 어린 시절 평양에서 구전되어 들었던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가 한 폭의 그림이 되었다. 그 평양의 노인들이, 유지들이 이제 말하면서 우리 기독교인 노인들이 또 말을 해요. 내가 어렸을 때인데 기독교 노인들이 자기도 직접 보진 못했지만은 저기서 우리 하루 한사정 평양 남단에 한사정이라는 종자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좀 더 아래로 내려가서 만정대를 저만큼 바라다 보이는 두루섬이 건너다 보이는 그쪽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그러더라. 한국의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들의 거룩한 순종이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미 140년 전에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가 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영국에서 지역학과 언어학으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런던대 소아지. 이곳 도서관 지하에 위치한 고문서 보관소는 시스템을 맞춰 오래된 문서들과 책들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다. 전통을 사랑하고 보존할 줄 아는 영국인들의 문화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다. 런던 선교회의 파송을 받았던 토마스 선교사의 편지들이 이 선교회가 사라지면서 이곳에서 보관되고 있다. Have you ever heard about Robert Jermaine Thomas? Yes, he's well known in missionary circles because he's credited with introducing Christianity to Korea. Yeah, great. At the time in Korea we didn't have any Christians, but now we have got 12 million Christians. 막 펜을 뗀 것처럼 편지 한 장 한 장 글씨들이 살아있고 흐트러짐 없는 문체들을 통해 그의 필력과 인품이 묻어나오는 듯하다. 이 편지는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낸 마지막 편지로
그가 많은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을 향해 들어가기 전에 쓴 것이다.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방문을 한 차례 경험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조선어를 공부할 정도로 조선을 사랑했다는 귀한 증거 자료가 된다. 영국 남서부에 위치한 웨일즈. 오래된 성과 양떼, 푸른 초원을 쉽게 만날 수 있는 평화로운 곳. 웨일즈는 일찍 북해방면에서 온 켈트인이 정착해 살고 있었다. 영국으로 합병되기 전까지 웨일즈 고유 문화와 언어를 유지해온 강한 의지의 땅이기도 하다. 웨일즈. 우리가 이곳을 주목하는 이유는 1904년 웨일즈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 대부흥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 웨일즈에서 시작된 성령의 불길이 아프리카, 미국, 그리고 평양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축복을 받은 웨일즈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태어났다는 것은 뜻깊다. 웨일즈에 위치한 하노버 교회, 고요하고 친근한 마을의 모습이다. I never cheat. I don't 이곳은 토마스 선교사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의 첫 번째 선교지 중국으로 파송을 받았던 곳이다. all my income. Do you think it is prayer? No, it is not a prayer. Prayer. 그때 교회 안을 가득 메웠을 성도들은 없지만 지금은 소수의 성도들이 아름답게 하노버 교회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To him. 혹시나 토마스의 흔적을 채취할 수 있을까? 이 교회는 토마스 선교사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꼭 들려야 하는 웨일즈의 명소가 되었다. And really, in my heart of hearts, I think he was such a dedicated person. He really must have been. And we feel so humble in this church that so many Korean visitors come here because of the reason of him taking Christianity to your country, to China first and then on to Korea. And we do feel very humble about it. I would like to show you some of the memorabilia of the church. At the time, as you can see, the people within this congregation must have thought so much of Robert's family to have made a memorial to them. Photograph there is a photograph of Robert, and then just to the left of the photograph is the plaque that the members, in memory of the Reverend Robert Jabane Thomas, BA, of the London Mission, Peking, China, and whilst on his second visit to Korea on mission work, was put to death by the inhabitants in the year 1866. And as you can see, over the years, how many Korean visitors has been coming to Hanover Church. And this was completed in in 2001, and it continues on and up to the present day. 하노버 교회 앞에 바로 세워진 토마스 선교사 아버지이자 37년간 이 교회의 담당 목사였던 로버트 토마스 목사의 묘비다. 너무 이른 나이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낯선 조선 땅에서 숨을 거둔 아들에 대한 애잔한 아버지의 마음이 새겨 있는 듯하다.
방대한 책과 사진, 그림 등 역사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웨일즈 국립도서관. 근엄하면서도 자아한 인품이 느껴지는 이 모습은 막대한 유산을 받았지만 대학에 모두 기증한 아버지 토마스 목사가 기념으로 받게 된 초상화다. 돈으로도 바꿀 수 없었던 사람. 그런 아버지 밑에서 토마스는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던 것이다. 웨일즈 부흥의 밑거름이 되었던 실로 교회. 아버지의 청렴함과 신실함으로 이 지역에 큰 공헌을 하며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나눈 장소다. 아담하고 내실 있게 지어진 이곳에서는 가족들의 축복 가운데 1939년 9월 7일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가 태어났다. 아버지는 앞으로 토마스가 사역자가 될 것을 예언이라도 한 듯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준다. 토마스 선교사 아버지 로버트 토마스 목사는 당시 웨일즈에서 상당히 덕망이 있었던 목회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50여 년 동안 목회를 해왔던 회중교단에서는 리더급에 속하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토마스 선교사가 태어난 이후에 그가 3살이 되었던 때부터 로버트 토마스 목사는 런던 선교회에 선교 헌금을 보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토마스 목사는 훌륭한 목회자였을 뿐만 아니라 선교단체에 선교 헌금을 많이 보냈던 그러한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미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가 선교사가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역자로 토마스가 자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목회를 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토마스는 뛰어난 설교자여 선교사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영국에서 손꼽히는 명문 사립학교 중에 하나. 한국이라면 사립중고등학교에 속하는 웨일즈의 명문 학교다. 기독교 정신과 전통을 중시하는 교육 정신을 바탕으로 학생들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며 엄격한 교육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교육을 추진하여 영국 사회에 많은 리더들을 배출해왔다. The original founders, Llandovery, said they wanted men to have a classical but also a liberal education. They wanted the men who came to school here to be men of the world, who understood the arts, who understood the sciences, who were committed to sport, were committed to supporting their community, had a strong backbone of faith and understanding of being members of the church in Wales, and could leave this place and go out into the world and do anything. And we see that right from the foundation of the school, and we see it today as well. 토마스는 이 학교에 다니면서 이미 14살 때 옥스퍼드 대학에 조기 입학을 허락받을 정도로 뛰어난 학생이었다. 그런 토마스 뒤에는 늘 그를 묵묵히 후원하는 멘토들이 있었다. 특별히 하노버 교회 옆에 살던 웨딩턴 부인은 토마스의 뛰어난 언어 감각과 재능을 알게 된 후
그의 후견인이 되어 이 학교에 추천한다. 토마스의 정신적인 멘토였던 존 윌리엄스. 토마스는 평생 그에게 교육받은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청소년 시절 이 모든 배경들은 귀한 영적 밑바탕이 되었다. Now, Robert Jermaine Thomas left us, again with fire in his heart, with enthusiasm, with a great commitment to his faith, with a love of his country, and more importantly, with a desire to spread the good word, to be a Christian amongst men and women around the world. And we're so proud that we made a little contribution to the great man's life. We know his life was cut short, but the work he did in those early years can't be underestimated. We're just grateful that we've had a part to play in that. 토마스 선교사는 다양한 평신도 생활을 경험하는데 그중 하나가 주변의 권유로 외과의학의 권위자였던 워터만 박사 밑에서 의학을 2년여 배운 것이다. 수술실에 자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고통받는 한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뿌듯하지만 저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떠난다면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 더 급한 것이 아닐까. 한 폭의 그림 같은 아기자기한 건물들. 시간이 멈춰 있는 듯 잘 보존되어 있다. 이제는 사택이 되어버린 이곳에서 토마스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활동했다. 지금은 공연장이 되어버린 이 교회에서 토마스가 어린이 사역을 통해 주일학교를 부흥시켰으며 또한 평생의 반려자가 된 아름다운 캐롤라인을 만나게 된다. 온들, 이 거리에서 그들만의 사랑이 싹트게 된 것이다. 귀족이자 대지주의 고명딸로 태어난 캐롤라인 고드프리. 당시 토마스보다 5살이나 연상이었으며 정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기 충분한 조건이었지만 토마스만을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신혼생활을 보냈던 런던. 선교사의 아내로 어떤 험난한 상황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다지던 그들의 보금자리였다. 토마스에게 사명을 바라보는 시각을 성숙하게 해준 뉴 칼리지. 선교사가 되겠다고 우발적으로 휴학을 결심하면서 교수들과 갈등이 심화되었지만 렉셈에서 로카드 박사의 집회에 참석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주게 된다. 중국을 품고 헌신해온 로카트 박사님의 말씀은 왠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 주여, 저도 중국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는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 이전에 이미 10개 국가의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정확한 사실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언어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는 학적부 기록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무엇보다도 선교를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어뿐만 아니라 하모니움이라는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그가 중국에서 많은 곳에 설교를 다니면서 하모니움을 연주했다고 자기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살의 나이 이전에 벌써 156번의 설교를 했다고 그의 노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새벽 기도회나 금요 철야가 없고 수요 예배가 없었던 이 영국 교회에서 156번 설교했다는 것은 일반 목회자가 약 2, 3년 정도 목회하면서 설교했던 분량에 해당합니다. 그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했고 특별히 노방 전도에 많은 열정을 쏟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중국을 선택한 것은 교수님들의 권유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어린 시절부터 어느 나라보다 그 소명이 강했기 때문인데 과연 중국에서 내가 잘 섬길 수 있을까? 언어와 말씀으로 철저하게 준비된 토마스 선교사였지만 두렵고도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는 없었다. 당시 중국에는 풍토병과 외국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등 선교 사역에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었다. 결국 중국 사역을 한 지 몇 개월 후에 임신 중이었던 아내 캐롤라인의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토마스 선교사가 한커우로 잠시 이동하면서 홀로 유산의 고통과 죽음을 쓸쓸히 맞이해야 했던 캐롤라인. 주여,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한커우에 가지 않았다면 아이도 아내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여, 이제 온전히 사역에 힘써야 하는데 슬픔에 물맷대 밀려와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캐롤라인의 무덤은 상해 외국인 묘지에 안치되었었지만 중국의 격변기를 거쳐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딸의 비보를 받은 캐롤라인의 아버지 역시 정신적인 충격으로 1년 후에 소천하게 되었다. 홀로 된 토마스 선교사는 교회와 재정 문제로 무어헤드와의 갈등이 심해졌다. 무어헤드는 외국인 거주 지역을 그 바깥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토마스는 이미 텐진 조약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어느 지방에라도 돌아다닐 수 있도록 보장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어헤드는 더군다나 런던 선교회 교회 상회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사람의 멘탈리티와 또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멘탈리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어헤드는 가능하면 외국인 보호 지역을 벗어나지 않기를 원했으며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는 가능한 한 외국인 보호 지역을 떠나 많은 중국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 전략상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온전히 서로를 용서하게 되었다. 하나님, 저는 무어헤드를 미워하고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의 악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서로 화해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으로 이미 오래전에 화해하였으나 이제는 입으로 화해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무어헤드를 사랑하며 매우 존경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입니다. 주프에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후원을 받아 사역하고 있던 윌리엄스는 토마스를 특별한 만찬에 초대했다. 조선의 천주교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조선을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조선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 조선이 영국과 정식 조약이 없어서 여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천주교인 중에 한 명이었던 김자평을 통해 조선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게 되었다. 호기심과 기대 반으로 가게 된 조선. 그러나 생각만큼 쉬운 행로는 아니었다. 토마스 목사님의 편지 가운데 갑자기 영어로 표기를 했는데 조선말이 나옵니다. 우리말이. 조선 사람 성경 매우 좋소이다. 이렇게 해서 평안도 사투리, 서북지방의 사투리를 쓰는 것을 보면은 토마스 목사님이 그 서북지방의 언어,
해안가나 섬에 상륙을 했고 그리고 2달간 반을 머물럽니다. 문서상으로 정식 기록은 없지만 토마스 선교사의 배가 이곳 두무진을 거쳐갔다는 구전이 남아 있으며 이곳 두무진 포구에서 머물렀으리라고 생각된다. 이곳은 백령도 두무진 포구입니다. 1816년 맥스웰 바시롤 대령이 이곳 서해 탐사를 왔다가 그곳에 함께 타고 있었던 클리포드 해군 대위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또 1832년도에 귀즐라프 선교사가 또한 복음을 가지고 이 백령도를 찾아왔습니다. 또 1865년도에 토마스 선교사가 이곳에 복음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그 당시 그 한문 성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한문 성경을 나눠줬는데 그 한문 성경의 그 분량이 그 수레에 세 수레를 실을 만큼 그렇게 많은 성경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곳 백령도는 정말 우리 한국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지점을 확정짓기는 어렵지만 이곳에서 그가 정박하며 조선어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눴을 것이라는 이야기다.